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민식입니다. SVB 뱅크런이 3월달 시작으로 터지고 나서 경기가 쿨다운하는 과정에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것이라고 판단을 했고, 모든 호재를 미리 선반영해서 주가를 무려 4,590까지 끌어올렸는데요. 이러한 랠리를 펼쳐준 과정에서 국채금리도 함께 올라가면서 주식시장은 틀렸다라고 계속 신호를 주고 있었고, 또 한 번 더 주식시장보다 채권시장이 똑똑한 것으로 결론이 나면서 이렇게 다이몬드 리버설 패턴과 더블탑 패턴이 만들어지면서 주식시장은 하락해서 결국 4137까지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한때는 이러한 상승장을 놓쳤다고 저를 원망했겠지만, 주식시장이 상승한 이유를 모르고 단지 포모라는 감정만으로 주식을 하셨고, 따라잡기 위해서 4200의 구간부터 불차기를 했거나 투자를 시작했거나,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하락할 때마다 바이더딥을 했고, 또 하락할 때도 상승장 끝나지 않았다라고 믿고 바이더딥을 꾸준히 이렇게 지속적으로 했다면은 지금 4137인 상태에서는 누군가는 그게 고스란히 피해로 돌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결과론적인 이야기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상태가 객관적으로 어떤 상태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느냐 마냐입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을 주가 흐름적으로가 아니라 펀더멘탈적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은 내가 무엇을 대비해야 할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S&P 500은 7월달을 시작으로 해서 약 3개월 동안 10% 정도밖에 조정을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RSI는 지금 이렇게 30.4이라는 과매도 상태에 있고요. 이렇게 볼린저 밴드를 씌워 보면은 이게 로어 리밋의 범위를 벗어난 상태라는 것 또한 지금 S&P 500은 단기적으로 과매도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추가로 지금 4137이라는 위치는 몇 달 전 S&P 500이 4200을 넘게 앞서서 꽤나 오랜 기간 동안 횡보를 했던 기간으로 굉장히 많은 매물대가 밀집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매물대들 자체가 지지선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높은 확률로 S&P 500은 4200을 테스트하러 갈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바닥을 찍은 RSI는 이렇게 반등을 해줄 것이고요. RSI 트렌드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하방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추세선을 찍은 뒤에 결국 다시 이렇게 하락을 함으로써 하방물이 이어질 것인데, 어쨌든 단기적인 흐름은 그렇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러한 조건이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오늘 강력한 하방 압력과 함께 여기 이러한 매물들을 전부 다 소화시켜 준다면은 S&P 500은 빠르게 여기 갭을 채우러 4천까지도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럼 이제 장기적으로 봐야 하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여러 이해관계에 따라서 변동성을 보여줄 수는 있지만, 결국 따라가는 것은 주식이 베이스하고 있는 펀더멘털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S&P 500이 위치한 펀더멘털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한 가지 명심해야 되는 부분은 S&P 500이 고점 대비해서 약 10% 정도 하락했지만 여전히 S&P 500의 7개 빅테크 기업들의 PE 멀티플은 이렇게 27배라는 고평가의 거래가 되고 있다는 점이고요. 7개를 제외한 나머지 493개의 기업들의 PE 멀티플은 이렇게 16배인 상태로 빅테크를 제외한 다른 기업들은 적정 주가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전히 빅테크가 고평가인 만큼 7개 기업을 대상으로 잡힌 여기 Magnificent 7 차트는 이제 막 이렇게 지지선이 뚫렸고요. 이제 막 지지선 아래로 진입을 해준 상태인 만큼 여전히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은 다행히도 아마존이 프리장 기준으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반등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RSI가 좀 올라올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빅테크들이 여전히 고평가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고요. 차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이제 막 방향이 이렇게 아래로 잡힌 만큼 엔비디아의 실적을 끝으로 여기 갭을 채울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실적 시즌인 만큼 실적 현황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 것인데요. 실적에 대한 전망들은 제가 이미 저희 멤버십 분들께는 약 10일 전에 미리 공유드린 내용으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23년 4분기에 대한 EPS 가이던스가 무려 2%나 하향 조정이 되었으니 조심해야 한다고 분석을 드렸고, 실제로 지금까지 빅테크들의 실적을 봤을 때 테슬라도 그렇고 구글의 다음 가이던스도 약했으며 아마존의 가이던스 또한 그렇게 강하진 않았습니다. 그렇다는 것을 봤을 때 애널리스트들이
왜 갑작스럽게 23년 4분기에 이러한 어닝 per share 가이던스를 10월 15일경 갑작스럽게 하향 조정시킨 것이 설명이 되는 부분인 것입니다. 거기다가 추가로 하얀색 차트가 바로 23년 4분기의 순이익률인데요. 순이익률 또한 23년 중순을 시작으로 해서 상향 조정이 되었으나 9월달 시작으로 계속 이렇게 하향 조정이 되면서 11.27%까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24년 1분기의 순이익률 또한 마찬가지로 이렇게 올랐다가 다시 이렇게 하향 조정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즉 맨 처음에 S&P 500에서는 모든 것이 완벽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매우 좋은 상황을 미리 선반영을 시켜서 주가를 올렸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게 아닌 것처럼 잡히자 가이던스를 다시 하향 조정시키는 과정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된 매크로 지표 또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요한 지표는 여기 PC 디플레이터와 PC 콜 디플레이터가 되겠는데요. PC 디플레이터 month over month의 경우는 0.4%가 나오면서 0.3%라는 컨센을 돌파해 주었고요. year over year의 경우는 3.4%로 플랫하며 PC 콜 디플레이터는 month over month 기준으로 0.3%로 동일하며 마찬가지로 year over year 또한 3.7%로 동일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리를 5% 이상 가파르게 올려왔는데 인플레이션 측면에서 특별히 낮은 게 없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특히나 여기 슈퍼코어 PC의 경우는 month over month를 기준으로 0.42%로 부동산이 제외된 서비스 쪽에서의 인플레이션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황이 이어진다면 정말 금리 인하는 당분간 기대 안 하는 게 나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옵션 현황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이 자료는 제가 저희 멤버십 분들께는 매일 업데이트를 드리는 자료로 우선 오늘날 기준으로 S&P 500에 잡힌 풋월은 결국 이렇게 4100까지 내려갔습니다. 콜월의 경우는 4800까지 이렇게 올라갔습니다만 어디까지나 비례에 따라 콜월이 잡히는 것이고 콜월 4800의 수량은 의미가 없는 수량이기 때문에 무시하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 풋월이 이렇게 4100까지 내려갔다는 것으로 이제 S&P 500을 지지할 수 있는 바닥이 4100까지 낮아졌다는 의미가 됩니다. 오늘은 단기적 시나리오와 그리고 장기적 시나리오를 가늠할 수 있도록 펀더멘탈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지금 시장의 상태는 반등의 조건들이 성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금 기대 인플레이션의 수치 또한 발표가 되었는데 그 기대 인플레이션의 수치가 생각보다 굉장히 인플레이션 쪽으로 강하게 발표가 되었고요. 얼마나 강한지 볼 수 있도록 과거 추세가 담긴 차트로 보여드렸는데 어쨌든 펀더멘탈은 여전히 안 좋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봐야 한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다들 조심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했고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분석 강의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